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생명과학 시간인데요. 생명과학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뭐 배운지 기억나세요? 예. 호르몬 항상성, 항상성에 체온 조절, 대해서. 삼투압조 이런 거 배웠거든요. 자,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주제가 달라집니다. 같은 단원인데 주제가 좀 많이 달라요. 자, 오늘부터는 질병, 병에 대해서, 우리 몸의 방어 작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게 한참 관심 있는 무슨 큰 분류예요 이게? 항상성이랑 그러니까 병이랑- 단원 제목이 네. 항상성과 몸의 건강이에요. 제목이 그러니까- 단어명 자체가 예, 너무 크네요. 그러니까 사실 면역학이라는 이제 그 학문이 생명과학 내에서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 항상성하고 억지로 신경계랑 항상성이랑 억지로 넣은 것 같기도 하고 낼 데가 없어. 근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라서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또 가장 필요한 요새 네. 또 관심 많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병원체, 그 병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병원체를 분류하기 앞서 질병을 먼저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병의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그 비감염성 질병이랑 감염성 질병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비감염성 질병은 어떤 거에 감염되지 않고 걸리는 병이고요. 그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에 감염돼서 걸린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체가 없느냐 있느냐, 병원체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하는 거죠. 네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럼 비감염성 질병은 왜 걸리느냐? 왜 걸리냐? 이런 게 원인입니다. 뭐 유전이라든가, 뭐 유전이라든가, 뭐 그 환경 같은 거죠. 이 운동 부족, 그 과도한 염분 섭취, 음주 흡연, 스트레스, 비만 이런 것들 다 안 좋은 것들이죠. 그러네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유전 빼고는 다 안 좋은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뭐 어떤 거에 감염되지 않고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로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이제 뭐 유전적으로 원래 고혈압 소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금 같은 거 저번에 우리 그 삼투압 조절 배울 때 거기서 배웠죠. 예. 네. 소금 염분이 짠 음식이 얼마나 이 혈압에 안 좋은가 우리 같이 배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당뇨병도 이제 비만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죠. 2형 당뇨병 같은 경우, 1형 당뇨병은 네, 뭐 원인을 잘 모르지만은 2형 당뇨병 같은 경우 비만 같은 거 굉장히 원인이 됩니다. 네. 자, 비감 질환 그 전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될 것 없으니까. 같아요. 내가 비만이야. 옆에 여러분들 가까이 왔어. 비만 전염 되나요, 안 되나요? 같이 살면 같이 살면 약간 생활 그렇죠. 그건 있죠. 식품을 매개로. 네. 네. 어쨌든 웬만하면 전염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지금은 살을 좀 많이 뺐는데 제가 이렇게 한 85kg, 90kg 가까이 나갈 때 저희 아내는 그래도 말라 있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전염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빼앗아 드신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렇겠네요. 자, 반면에 이제 감염성 질환은요. 병원체에서 감염이 되니까 이거 전염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염되죠. 병원체가 이렇게 옮겨갈 수 옮겨갈 있는 수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재밌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덕분에. 네. 덕분에 온라인 수업이 네. 되는 바람에 이렇게 코로나 덕분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반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네. 그런 덕분에 네. 유튜버가 되신. 네, 우리 모두 유튜버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이제 감염성 이제 비감염성 질환은 이제 바로 전에 거를 끝내고요. 이제 감염성 질병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성 질병은 여러 가지 분류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부위에 걸린 질병이냐, 뭐 아니면은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은 우리 생명과학 시간이니까 생명과학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체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감염성 질병 중에 제일 사람들 골탕 먹이는 게 고생시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세균하고 세균하고 이거 한번 찍하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나오네. 자, 세균하고 바이러스. 네. 바이러스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이제 병원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뭐 병에 걸렸다, 어디 뭐 세균에 뭐 감염돼서 걸렸다 그러면 세균 아니면 바이러스예요. 자, 그럼 먼저 세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은 생물학적 특징으로 단세포고요. 원핵 생물입니다. 이 원핵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핵이 없는 원시적인 그 생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핵이 없어요. 이 세포 구조가 세포로 돼 있는데 세포 안에 핵이 없는 세포예요. 원래 우리가 딱 생각하는 세포는 핵이 있고 막 핵 안에 DNA 들어 있고 이런데 네. 얘는 핵이 없어요.
좀 예, 원시적인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DNA 그냥 예, 세포질에 DNA가 떠 있습니다. 둥둥 예, 떠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세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세포질에 DNA가 이렇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DNA 자, 이렇게 떠다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얘는 이제 세포막도 있고요.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포가 있으려면 사실 세포막이 있어야 돼요. 세포막으로 이제 세포 안하고 밖하고 구분이 돼야 세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세포막이 있습니다. 세포막이 있고요. 그래서 몸 요 안에 물이라든가 뭐 영양분이라든가 효소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막 분열하고 스스로 먹고 살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세균은 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일부 세균이 이제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동물, 식물에 좀 기생을 하면서 독성 물질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해를 피는 거지. 대부분의 세균은 사실 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균도 뭐 좋은 것도 있잖아요. 뭐 유산균 그렇죠. 네네. 유산균 일부러 먹기도 하잖아요. 네. 장속에서 장속까지 살아가라 막 광고 요구르트 광고 보면 장속까지 살아가는 그렇죠. 자, 그런 이제 대부분의 세균은 무해하지만 일부 세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질병은요, 결핵 있고요. 결핵은 이제 대표적으로 폐결핵, 폐에 감염되는 결핵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폐결핵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좀 옛날 지식인들이 좀 이렇게 얇고 뭐 갑자기 콜록콜록하게 피를 토한다. 일제 시대 지식인들이 막 그러면 이제 다 폐결핵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폐결핵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진국 중에는 우리나라 그래도 선진국이라 할 수 있잖아요. 선진국 중에는 결핵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학교에서 엑스레이 찍잖아요. 네, 뭐 저희 결핵. 선생님들도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어갖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 지식인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의 운동과 또 예. 이제 또 지식인들 중에 그 일제시대 지식인들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이게 결핵이 또 못 먹고 하면은 이제 잘 걸리거든요. 영양 상태가 부실하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중독 중에도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있기 때문에 세균성 식중독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폐렴도 이제 바이러스성 폐렴이 있어갖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폐렴을 유발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뭐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들이 꽤 많이 있어갖고 세균성 폐렴. 그리고 뭐 위궤양 일으키는 균 이름 아세요 혹시? 이거 유명한데. 이게 들어봤는데 그거. 헬로 시작하면 돼요. 헬리코박터. 그렇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예, 요게 이제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키는 그런 균이 생균이죠. 자, 요 중에서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요거 결핵입니다. 결핵. 왜냐면은 결핵만이 이 바이러스성 결핵이 없기 때문에 결핵균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만 우리가 결핵이라고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결핵만 시험에 낼 수가 있어요. 아예 시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기 지식이 중요한 건데. 다른 거 나오면 바이러스의 가능성이 예, 바이러스랑 헷갈리니까 문제 낼 수가 없어. 식중독, 바이러스 식중독 있죠. 노로바이러스 있잖아요. 노로바이러스. 황색 포도당국은 뭐 이런 것도 일으키지만은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 결핵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세균에 의한 질병은요 요새는 크게 걱정 안 해요. 옛날에는 막 그 페스트 같은 거, 콜레라 이런 거 유행해갖고 사람들 많이 죽었거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갖고. 뭐 페스트는 중세 막 유럽 사회를 붕괴시킬 정도로 엄청 사람 많이 죽였고. 그렇죠. 콜레라 같은 경우도 그 인도 원래 풍토병인데 그 영국이 이제 인도를 식민지하면서 이게 영국 사람 통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뭐 그 조선 시대에도 콜레라가 크게 퍼져갖고 그 1900년대 초반기에도 그래서 제가 요새 그 토지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등장인물 대부분이 막 많이 죽는 게 있는데 그게 콜레라가 퍼져갖고 역병이라고 하겠네요 거기서는. 거기서 호열자라고. 네. 네, 어쨌든 그런 이제 많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뭐 결핵 같은 경우 이제 치료가 잘 안 돼서 좀 고생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세균성 질병은 잘 치료가 됩니다. 바이러스만큼 심하게 걱정 안 해요. 왜 그러냐? 바로 항생제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생제. 이 항생제는요. 항생제는 소독약하고 달라요. 소독약은 이제 소독약도 세균을 죽이고 항생제도 세균을 죽이는데 소독약은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나도 죽어요. 자, 근데 항생제는 먹어도 돼요. 왜냐면 세균만 죽여요. 사람 세포는 안 죽여요. 왜냐면 사람은 이 원핵 세포가 아니라 핵 있는 진핵 세포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세균만 죽이는데
그래서 또 항생제가 좋은 점은 뭐냐면 세균이라고 하면 종류에 상관없이 다 죽여요. 예. 그러니까 내가 유익균도 유익균을 죽이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그 세균에 감염돼서 아프다. 일단 그랬을 때 항생제부터 맞고. 그게 뭔지 몰라도 그냥 항생제를 주면은 어쨌든 호전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몸에 있는 원액 생물들은 없애버리고. 예,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유익균도 좀 죽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하면은 좀 몸에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항생제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세균은 이제 뭐 세균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그런 이제는 드물어졌죠. 옛날처럼.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사실 문제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하고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자, 바이러스는요. 세균이랑 달리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 세균은 그래도 세포막이 있어서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이게 그 학생들은 앞 단원에서 배웠는데 생명 현상의 특성에서 배웠는데 이 단백질로 된 껍질 안에 이 유전 물질 핵산이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세포막이 없어서 뭐 효소라든가 뭐 이런 물 같은 걸 물이나 영양소 이런 걸 갖고 다니지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뭔가 물질에서 생명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가만히 숙주 박혀 있을 때는 가만히 진짜 무생물이에요, 그냥. 저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도 물 같은 게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있지를 못할 거야 아마. 근데 물론 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요 비말을 통해서 전염되니까 요 물 밖에 나가서는 생존을 못 해요. 감기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는 이게 공기 중에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염력이 엄청 강한데 코로나는 그나마 독감보다는 전염력이 조금 약해요. 코로나도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독감보다는 약한 게 이제 비말로만 전염이 전파가 되죠. 그러니까 침방울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있습니다. 뭐 독감, 감기, 수두, 홍역, 대상포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에이즈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요새 유명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 그렇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난리죠, 전국이.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가 난리죠. 네. 자, 바이러스. 어쨌든 바이러스는 근데 요 항생제처럼 모든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그런 약이 없어요. 바이러스마다 특징이 너무 달라갖고 모든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또 약을 새로 만들고 치료제도 뭐 지금 많이 나왔죠,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제 뭐 레키노로나주 그런 이제 약도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유례없이 전파가 빨랐던 만큼 인간의 대처도 유례없이 빨랐던 것 같아요. 백신도 이렇게 뭐 1년 만에 나오고 그리고 치료제도 엄청 여러 종류가 나와서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이 사망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다행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바이러스 얘기만 해도 한 2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다른 애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애들은 좀 드문 애들이에요. 세균은 그 바이러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조금 이제 드뭅니다. 일어나는 병이. 자, 일단 원생생물이고요. 자, 원생생물부터는 이제 진핵생물입니다. 단세포긴 한데 진핵생물입니다. 핵이 있어요, 얘는. 자, 근데 얘가 핵이 있어서 또 고민이에요. 왜냐면 사람도 진핵세포거든, 진핵생물이거든요. 항생제가 예, 항생제가 안 통해요. 그래서 얘들만 따로 죽이는 약을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이랑 세포 구조가 같기 때문에 얘들 죽일 수 있는 거면 사람한테도 부작용이 상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대표적인 병이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만 알아도 돼요. 뭐 수면병, 아메바스 에이즈 이런 것들인데 말라리아가 대표적입니다. 말라리아는 이제 그래 모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일본 내염은 바이러스죠. 네. 바이러스 죄송합니다. 네. 모기가 거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약간 그 모기 거예요 아마. 일본 내용. 예, 그 모기가 주로 이제 그 말라리아를 전염시키죠. 그래서 말라리아 원충이 적혈구 속에서 그 전염을 하다가 그 적혈구 속에서 기생을 하다가 사람한테 막 열을 막 일으키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열대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예. 그런 이제 아주 골치 아픈 거 있죠. 병의 종류는 많지 않지만은 또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아직까지도 많은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약도 많이 개발됐어요. 이 말라리아 그 약 개발해서 노벨상 받은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금방 이제 얘들이 또 진핵세포다 보니까 유전 정보도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성도 금방 생기고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곰팡이는 우리가 이 균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세균하고 달라요. 균계라고 하는데 균계 곰팡이랑 버섯이 여기 속합니다. 얘는 다세포 진핵생물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뭐 특별히 뭐 일으키는 병이 별로 없고요. 무좀 정도 되겠습니다. 무좀. 야 무좀도 참 고생스럽죠. 약간 뭐 곰팡이성 피부병 같은 것도 뭐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것 있어요. 같아요. 예. 네. 곰팡이균이 잘 안 걸리는데 일단 몸을 점령하면 진짜 낫기 힘들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이 매우 떨어지지 않으면은 잘 안 걸린대요. 무좀이 나 김. 아 정말 낫기 예. 힘들죠. 무좀은 또 뭐야? 근데 바른 약을 많이 쓰는데 먹는 약이 또 효과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대신 그 위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독해서. 먹는 약 위를 보면 내서 좀 몸이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거 변형 프라이온인데요. 자 얘가 특이한 게 얘는 그냥 단백질입니다. 근데 딴 애들은 그래도 그 바이러스는 생물의 특성을 별로 안 갖고 있는데도 바이러스는 그래도 핵산을 가지고 있어서 유전 물질이 있으니까 그 유전 물질을 유전자를 통해서 뭐 자기 복제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얘는 그 유전 물질도 없어요. 핵산도 없어요. 자, 그 단백질인데 지금 이제 추측하는 가설로는 원래 우리 몸에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상 프라이온이 우리 몸 밖에서 변형 프라이온이 들어오면 변형 프라이온이 정상 프라이온과 접촉하면 변형 프라이온이 바뀌고 변형 프라이온이 늘어나면 이게 신경세포들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신경세포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에 축적되면 변형 프라이온이 중추신경계에 축적되면 뇌가 손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백질인데도 일반적인 소독으로는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얘가 물질이니까 뭐 얘를 죽일 수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이 뭐 가열해도 파괴가 안 되고 원래 단백질은 열에 약한데도 파괴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특별한 이제 치료법은 없는 걸로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병으로는 이제 우리가 광우병이라고 하죠. 광우병이라고 하는 이제 정식 명칭은 소해면상 뇌증. 해면이 이제 스펀지잖아요. 스펀지처럼 구멍이 뚱뚱 뽑고 뇌에 뚫린다고 해면상 뇌증. 그리고 사람한테서는 크로이트 펠치 야코병이라고 합니다. 소한테는 이제 소해면상 뇌증, 광우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소해면상 뇌증이고요. 사람한테는 크로이트 펠치 야코병. 사람 이름이겠죠? 네.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걸 이제 다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생물학적 특징으로 보면은 자, 유전 물질이 없는 애가 있죠? 얘는 이제 변형 프로이온 프라이온은 단백질이라서 없어요. 그렇죠, 없죠. 나머지는 다 유전 물질은 다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 세포막을 가지고 있고 세포인 애들은 얘는 바이러스가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세포는 가지고 있죠. 자, 핵이 없는 세포가 있었죠. 세포 중에서도 세균이 핵이 없습니다. 얘는 당연히 없고요. 그렇죠. 원생 생물과 곰팡이는 핵이 있는 진핵 세포입니다. 자, 이 중에서 다세포인 애가 있어요. 다세포 생물인 애가. 그렇죠. 표가 예쁘게 만들어지네요. 곰팡이만 다세포. 예, 제가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죠. 아, 그래서 진짜 프라이온이 의도하셔서 네. 예. 매니어라구나. 예, 사실은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어차피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위쪽에 올라오기도 하네요. 그렇죠. 순서 아까 한 거면 예. 대표적인 병명 하나 정도씩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형 프로이온은 뭐 잘 안 나오긴 한데 여기 이제 크로이트 펠치 야코병, 그 CJD라고 합니다. CJD 그렇죠. 바이러스는 뭐 할까요? 바이러스 뭐 독감, 코로나가 제일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즈,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디지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세균은 결핵. 그렇죠. 결핵 기억해 들어갔죠. 결핵 외에도 뭐 병 엄청 많긴 합니다. 세균도 엄청 많으니까 종류가. 자, 원생 생물은 말라리아, 그렇죠. 곰팡이는 무좀, 그렇죠. 자, 세균은 근데 우리가 특효약이 있다 그랬죠. 항생제 그렇죠. 항생제로 치료 가능한 세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요 정리까지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요 표를 좀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대부분 그 질병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병원체를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코로나 마스크 벗고 백신 빨리빨리 맞읍시다. 방학 때 맞죠?